본 방송사는 2022년 9월 2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외부 바닥에서 누수가 일어나 방사능 오염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22년 9월 2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저장수조 부식 흔적 발견, 구조 건전성 위협 받나라는 표제하에 월성원전 2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부식된 녹이 흘러나온 검붉은 흔적이 발견되는 등 구조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1호기에서만 연간 40에서 50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정된 배출 시설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발생한 누수는 2021년 12월경 확인돼 12월 말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코어링 검사 결과 내부 철근 부식도 확인되지 않았다.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수중 촬영 결과 월성원전 2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검붉은 흔적은 수조에 쌓인 먼지 등이 응집된 유기물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현재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과의 월성원전 인근 집안조사, 관측정을 통한 지하수 유동 및 농도 분석, 지하수 유동 모델링 등을 통한 외부 유출 여부 평가 결과 원전 외부로의 유의미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포항 MBC의 지속적인 보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수조 바닥에서 부품음과 표면 균열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길이 없었는데요. 포항 MBC가 수조 밖으로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영상을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지난 5월 원안위의 발표 내용보다 수조 내부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아 축소 발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사용 핵연료 저장 수조 외벽입니다. 바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작업자가 드라이어기로 말리고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균열이 생긴 곳은 1997년 보수공사를 한 지점 주변인데 측정 결과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크랙 부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설이 진행이 돼서 벽체 안에 하나의 누설 통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고준위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용 핵연료 저장 수조의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갈라지고 깨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방수막으로 칠한 에폭시 라이너가 완전히 갈라져 너덜너덜하고 벽면의 에폭시막은 완전히 부풀었습니다. 사용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에 이런 차수 구조가 그러니까 에폭시가 깨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배어져 나가고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3중수소 조사단 중간 발표에는 에폭시의 표면 균열과 부푸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보다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조사단의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해 놓은 수조의 냉각수에는 삼중수소와 감마액종 등 수조 100크렐에 이르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에폭시를 뭐 하려고 거기다가 발랐냐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한심한 수준이죠.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말 게 없어요, 이런 건.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상과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내부 합의를 거쳐 발표 자료에 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을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전도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를 우회하는 대배수 터널을 건설하고 형산강과 칠성천, 냉천에 총 연장 60km의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해병대 장갑차가 시민을 구조하는 이 장면은 태풍 당시에 긴박했던 포항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당시 해병대는 냉천뿐만 아니라 형산강 범람까지 대비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형산강 범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상류에 비가 더 왔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1조 3천억 원을 들여 포항시 남쪽과 북쪽에 총 연장 28km의 대배수 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와 광화문에 설치할 예정인 대형 빗물 터널과 같은 개념입니다. 대배수로 터널을 전문가들과 용역하에 적정한 지점에 해서 우회로 빼서 형산강의 유입 수량을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포항 오천읍 홍수 피해 등은 오천읍 진전리에서 동해로 흐르는 냉천 범람이 원인인데요. 산업단지와 포항 남구 지역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 냉천 칠성천 주변과 바닷가에는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60km의 차수벽이 설치됩니다. 또 냉천 상류 항사댐 건설 역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저지대인 포항시 북구 두호시장은 태풍 흰남노에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순식간에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물을 퍼내주는 역할을 해야 할 인근 창포 빗물 펌프장 자체가 침수돼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지대가 낮잖아요. 여기 펌프장에 물이 찼다는 게 이 위치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포항시는 창포 빗물 펌프장의 분당 처리 능력을 현재 85톤에서 150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포항의 다른 빗물 펌프장 14곳도 100년 빈도의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합니다. 이처럼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문제는 3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포항시는 가장 먼저 100억 원을 들여 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남마돌로 인한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포항해경은 내일까지 해역 안전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저지대와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지역 24곳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가 올 것에 대비해 수상 레저 활동과 어선 출항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포항시는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돼 29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포항 지식산업센터 등 32곳에 118개의 급속 및 완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10월부터 충전기 설치를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내년 하반기까지 경주 하늘마루에 화장로를 증설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증설 사업에는 국비 18억 원을 투입해 현재 7기인 화장로에 2기를 추가해 모두 9기로 확충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의 화장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3,100여 건에서 지난해 3,600여 건으로 17%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북도는 비정규직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없지만 계약 만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안에 28개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경상북도. 고용 승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안을 예상해 임직원들의 임기와 고용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력들 재배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더 지금 현재 필요한 업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승계는 약속하지 않았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설명입니다. 비정규직이 대책 없는 기간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이달 초 어렵게 경상북도와 면담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은 약속받지 못했고 개별 기관장을 통해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은 추가적으로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표현만 계약 종료일 뿐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전체 정수를 보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 승계만 얘기하고 있지 비정규직 기간제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되면 채용 안 할 것을 지금도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경상북도 20여 곳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약 500여 명. 하지만 별도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경상북도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은 그대로 다 고용 승계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채용된 분들이 그 업무가 어쨌든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별도로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대로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 지역 태풍 복구가 90% 정도 이뤄진 가운데 각계각층의 성금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한국일보는 K트롯 페스티벌 행사에서 모금한 재의연금 2,670여만 원을 전달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경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1,300만 원의 위문금을 경주시에 전달했고 육군 54단과 국제로타리 3721지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도와 영덕군 스포츠시설 운영업체가 영덕의 축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체는 2025년까지 영덕 창포 풍력단지 인근 만여 제곱미터에 660억 원을 들여 축구 캠프 숙소, 축구 관련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170실 규모의 특화 호텔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영덕은 전국 최초로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돼 대개 축구대회 등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숙박 인프라가 부족해 이번 테마파크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쾌청한 날씨를 되찾았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쌀쌀하셨죠? 하루 사이에 날이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23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1도, 포항과 영덕 22도, 경주 23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0명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는 한 주 전 19,000여 명에서 15,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발생해 누적 1,6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 유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한 번에 맞는 것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2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백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